내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좀 개발하고 싶다. 나라를 펴보셔. 기분 좋잖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얼마나 기분 좋아. 1시간 동안 쫙 보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발표 탁 나오면 내 생각하고 맞네. 이렇게 기분 좋은 거죠. 그죠? 자꾸만 보셔. 연습하셔야 돼. 지도 보고 계속. 택지로 개발해야 되는 땅들이에요. 지금은 좀 미미할 수 있어도 향후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지로 개발이 되게 주택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김포 고속도로 착공을 2024년도에 한대요. 확정이 됐어요. 19년부터 하던 계속 밀어서 2024년도에 한대요. 근데 제가 김포는 앞쪽은 도로가 확장이 돼서 양촌까지는 무난히 가잖아요, 그죠? 저희가 올림픽대로 타고 와서 가는 도로도 있고, 우리 갈 때 넓은 길로 한참 들어가잖아. 양촌에서부터 끊겨서 거기서부터 일반 시내 도로 가잖아요, 그죠? 김포 갈 때. 그래서 어때요? 김포고속도로는 저기 강화 쪽에서 나오는 도로부터 먼저 개통할 거다. 제가 그래서 앞쪽은 되니까 되더라도 구분 뒤가 먼저 될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통진 쪽에 갈 때마다, 통진 쪽에 나오는 공장 볼 때마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부터 먼저 개발을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앞쪽은 가는 길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도로가 잘 됐어요. 도심이니까. 근데 이 뒤는 뭐예요? 저희다가 뭐예요? 통진읍 주변 계획관리잖아요. 관리지역이잖아요. 여기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부터 구간부터 먼저 개통을 할 것이다. 임야로 되어 있는데 필지가 4개 필지예요. 하나, 둘, 셋, 4개 필지죠? 4개 필지에 보면 전이 있어. 3.63평. 전이 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농지증 받아야 되죠. 근데 요새 법원은 낙찰 받으면 그날 접수해도 일주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요, 법원에. 근데 요새 그 LH 사건 이후, 그죠? 바뀌었어요. 강화돼서 2주. 발행 기관은 2주 안에만 지급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매 낙찰 받으신 분들은 난처해요. 자, 2주 안이니까 10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어때요? 일주일 안에 못 내면 나는 몰치당하는데 입찰 보증금 무조건 일주일 내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거를 경매 입찰을 볼 거야 이러면은 한 10일 전에 먼저 농지증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낙찰 받으면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 그죠? 어려운 거. 그래서 뭐 하냐? 내가 농지를 받을 거면 먼저 신청해라. 경매보다 한 10일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농장으로 접수하면 돼요. 1000제곱이 넘어가면 뭘 한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 하니까 심각해, 그죠? 트랙터와 콤바인과 뭐 다 이용해서 나는 뭐 어떤 농사를 짓겠다, 막 하우스도 짓고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호미와 목견이와 삽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운동 삼아 열심히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끝. 그리고 또 하나, 올 7월 24일부터인가 더 강화가 됐어. 강화가 돼가지고 농지증도 2주로 되면서 뭐가 됐냐면, 내가 농지를 사서 운영을 했어요. 경영을 했어요. 농사 지었어. 팔았는데, 매도했는데 직선거리로 내가 주거하는 주거지와 직선거리로 30km가 넘으면 이거는 투기의 목적.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주 멀리 있는 농지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직선거리 30km 외에 또 하나 뭐냐면, 연소득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것도 연소득 3천만 원인데 무슨 농사꾼이냐, 인정 안 해요.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어려워졌죠. 강화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왕복 2차선 고속화도로 타고 내려왔어, 그죠? 4차선, 왕복 4차선. 그 도로가 한 3년 전에 생겼어요. 없던 도로였어요. 없던 도로. 이제
4차선 도로가 생기니까 당연히 사거리가 생기고 2차선화 시킨 거지. 그리고 파주 운정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그냥 외길에 130만 원 전후의 공장지대였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큰 도로 주변은 400, 500 올라가는 거죠. 바로 앞에가 신도시니까. 오늘 물건 중에서는 여기가 더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다. 왜? 들어오는 진입은 좀 불편하지만 내 사업장이 바로 신도시야. 근데 아파트는 싫어. 도시는 비싸. 평당 1,000만 원이 다 넘잖아요. 그죠? 근데 도심 속의 주택보다는 조금 한 발자국만, 한 5분, 10분만 나오면 자연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 좋다는 얘기죠. 여기가 최근에 개발된, 최근에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길은 좀 불편해요. 하지만 산이야. 앞집이 내 눈앞에 걸쳐지진 않아. 이렇게 내려다 보여. 이제 여기가 더 개발되면 당연히 아파트 올라가면 이쪽에서 아파트도 보일 것이고, 그럼 조명, 불빛도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 GT 역사가 생겨. 그럼 내가 역사까지만 나가는데 10분이면 나가니까 10분만 나가면 강남까지 25분이면 가.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굳이 비싼데, 한 도심에 비싼데 말고 수십억짜리 말고 변두리에 공기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있으면서 도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GTX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큰 거예요. 그만큼. 역사 오픈하면 요런 데 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야, 거기 빈대 없어? 야, 다녀보니까 좋아. 강남까지 1시간 안 걸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후를 내다보고 좀 저렴할 때. 우리는 계속 올라온 걸 보고 왔잖아. 지금 이 주변에. 금방금방 올라가요. 금방금방. 거기가 올라가는데 여기 안 올라가겠어요? 여기 지금 평당 얼마예요? 그죠? 한 160좀 될 거예요. 160이면 여기 이 도로 생기기 전에 그 주변 공장 땅값일 거예요. 조금 들어왔어. 외길이 조금 힘들지만 한 3분 정도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뭐 크게 뭐 교체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니까, 그죠? 주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이 물건을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면 먼저 농지증부터, 여기 파주잖아요. 파주는 파주시로 가야 돼. 파주시. 파주시청 가서 농지증 먼저 신청해 놓고, 얼마 걸립니까? 그러면 2주 걸립니다 하면 10일 정도 전에, 입찰 10일 전쯤에 신청해 놓고 여유 있게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받아서 내면 돼. 떨어지면 그냥 안 하면 되고. 3점 몇 평이니까 큰 문제 될 것도 없어요. 뭐 와서 보는 것도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 여긴 계획관리니까 대지로 전환해버리면 된다. 3점 몇 평이니까 돈 100만 원 안 하잖아요. 전환해 놓는 게 낫지. 그냥 해놓으면 되잖아. 자, 사실은 이 도로 입구에서 이 주택이 건축대장이 나오면 여기는 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나머지도 대가 돼요. 그냥 다 따로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먼저 오픈돼서 대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접한 땅이니까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되는 건 뭐예요? 주택이 지어지면 자동으로 대지가 될 거야. 그러면 전환 비용 15,000원 정도면 돼요. 임야는 비용 작아요. 농지하고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땅값에 큰 의미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지. 여기가 계획관리죠. 계획관리니까 100평씩만 분양해도 돼요. 왜? 40평 지을 수 있잖아. 40%니까. 그죠? 여기가 자연 녹지다 이러면은 150평 정도가 필지가 돼야 3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관리가 좋은 거예요. 왜 필지를 작게 나누고 크게 나누느냐? 30평을 기준으로 해요. 바닥면 30평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여긴 계획관리니까 100평만 돼도 4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다. 전원주택지는 위가 좋아요. 위가 밑에보다 전망이 뷰가 좋은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나 뭐 비버리 힐즈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제일 꼭대기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달동네는 꼭대기 갈수록 쌌죠. 달동네라. 지금은 개발할 때는 위가 제일 비싸. 뭐든지 위가 제일 비싸. 지금 기초공사가 다 돼 있죠. 이거 임야였을 거야. 임야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평당 한 10만 원에서 15 정도 들었을 거예요. 평당 평균으로 따지면 다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집 지으려고 하는 공사하는 사람이 털을 달구기 위해서 고르기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시멘트, 그죠? 깔겠죠. 그죠? 그거 하는 거니까 이거 뭐 뭔 돈이 들어 안 들지. 그 비용 포함 같이 되는 거죠. 평당 주택 비용 얼마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요새는 잘 지으려면 뭐 저런 식의 하얀색의 위에 지붕을 저런 식으로, 저런 집은 평당 한 450? 실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꾸미려면 한 500 정도?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들 수도 있을 거야.
실내에다가 뭐 대리석을 깔았다 그러면 이제 700, 뭐 이렇게 800, 뭐 1000만 원도 올라가고 그죠? 그게 대리석이 인조냐 오리지널 딱 틀린 거고 또 여기 이제 집을 지어버리면 이 사람 뷰가 조금 막히겠죠, 그죠? 그래도 2층은 뷰 괜찮을 거야. 한 층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 홀로 처음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형성이 돼 있으면 편해요. 그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 아직도 막 짓다 보니까 또 파서 연결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파지는 거 이렇게. 다 찾으면 연결되겠죠, 쭉. 1차는 유찰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게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팔아야 돼. 그러면 개인이 사면 2년 보유해야 되고 법인이 사면 뭐 해도 팔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 왜? 주택이 값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업자가 지어서 팔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더 자꾸 생길 거예요. 운정시는 너무 비싸니까. 운정시에 다세대 아까 말한 근린 주택 보통 한 15억 정도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좀 비싼 데는 17억, 좀 저렴한 데는 13억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 엄청 싸죠. 그죠? 아까 지도 펴놓고 보는 거예요. 야,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좀 개발하고 싶다. 개발시키려면 왜? 전 국민을 생각해야 되고 서울 경기의 밀집도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어디를 개발해서 어떻게 늘까 고민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한번 펴놓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셔. 기분 좋잖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얼마나 기분 좋아. 1시간 동안은 쫙 한번 보고 여기는 개발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발표 탁 나오면 내 생각하고 맞네. 이렇게 기분 좋은 거죠, 그죠? 자꾸만 보셔 연습하셔야 돼. 지도 보고 계속. 자, 거기가 평당 160만 원 되는 필지가 나와요. 필지가 어떻게 필지가 어떻게 나오죠? 이게 아직 12월 6일이잖아요. 입찰일이 12월 6일 많이 남았죠. 그래서 아직 다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필지가 다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가치를 볼 때는 GTX 역사가 오픈되는 시점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GTX 역사에 사람이 더 몰리고 그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들 더 몰리면서 얘의 가치가 그때 더 올라갈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직은 뭐 좀 그런데 그때 돼야 나는 아파트 싫어. 나는 도심에 싫어. 좀 변두리로 갈래.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계세요. 내후년부터 다시 집값 상승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 조금 괜찮으시죠. 지금은 저가로 매수할 시기다. 타입이다. 그래서 지역 공부도 할 겸 보러 갔습니다.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씩 배우시면 돼. 하나씩. 대신에 기억을 해주시죠. 기억을. 그냥 근데 잊어먹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다음에 들을 때 들은 적이 있어. 이 정도만 들어도 괜찮아요.